그 자동차 탈 때 그 사이드룸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룸 미러하고 뒤에 이제 후방 후방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있는데, 앞으로 블랙박스 기능으로 이게 나오든지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간에 화면 표시 장치가 있어서 좀 넓게 좀 표시돼 가지고 양 사이드하고 뒤 전방까지 해 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이런 카메라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서로 유선으로 연결돼 갖고 하는 방식과, 유선으로 연결되어서 양 사이드에 배치돼 가지고 볼 수 있는 방식과, 바로 뭐 그 운전자 바로 사이드 미러기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위치야 뭐 아무데나 하면 되죠. 그걸 갖다가 신호로, 유선 신호로 블랙박스 사이드 양 사이드를 같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 후방과 전면까지 같이 보여주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걸, 또는 선택 클릭을 하면, 손으로 터치하면 그쪽 약간 더 화면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기능에다가도 더 그렇고 CCTV 기능에다가도 서로 통신 기능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신을 줘가지고 이렇게 블랙박스에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무선 주파수 발생기, 서로 그것을 놔둬가지고 그 뭐 스마트폰과 뭐 대화를 하든지, 스마트폰부터 앱 가면 되겠죠. 스마트폰에다 하든지, 아니면 따로 조그만 장치를 마이크 스피커 같이 달려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과 하든지,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CCTV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무선 마이크 CCTV를 보고, 각 CCTV에서 유선과 무선으로, 유선 포트다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돼 갖고 지금 현재 있는 DVD 4개, 8개, 1개에서 벗어나서 포트를 꽂아 가지고 하는 방식, 특히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식은 너무 잘 빠져가지고 이게 신경 써야, 맨날 빠져서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도 화면이 뭐 흔들린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포트부시로 꽂아가지고 한 뭐 20개, 30개, 뭐 40개, 50개도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선 하나를 가지고 노트북에다 연결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채팅 방식으로 하고요. 채팅 방식으로 하고, 여기서 마이크 스피커 기능이 있게 앱을 깔면 거기서 각 CCTV 어디에 있든지 거기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경고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갖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의 현관문 벨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CCTV법이 있어서 아마 그 감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군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곳 또는 선박이라든지 특수한 곳에서 비행체라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사고 나는 것을 대비해서 소리를 다 녹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그냥 그 확성기 기능으로 해가지고 경찰 마이크, 경찰 그 확성기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앞에 경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워키토키 방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파형이 틀린 그런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 2개에서 뭐 3개, 4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이 조합은 뭐 숫자의 조합이니까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수십억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억 개, 수백만 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서로 신호가 뚜렷합니다. 출력은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어느 정도 거리인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선 마이크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차량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 같은 동일한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블랙박스든지 동일한 방식을 갖고 있는 마이크 스피커 무선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신호기, 귀에다 꽂아도 되고, 어떤 자유자 경험도 그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 향후에는 이게 그렇죠. 하나는 뭐게 뭐냐면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지만 굳이 뭐 인터넷을 통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인터넷 기능을 다 넣겠죠. 블랙박스나 이렇게 화면을 좀 다소 키워가지고 보는 게 너무 작으니까 인터넷 기능을 넣어가지고 인터넷을 와이파이식으로 수신이 와이파이 이제 증폭 장치가 있고 또는 위성 서비스도 있으니까 위성 서비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그냥 꽂든지 스마트폰을 갖다 꽂아가지고 연동해서 화면을 키워서 볼 수 있도록 블랙박스 기능이 좀 지금은 좀 화면이 작잖아요. 스마트폰보다는 좀 크게 키워서 블랙박스를 갖다가 좀 만든 다음에 블랙박스에다 그냥 그 모니터 기능을 같이 달아주는 거죠. 그냥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딱 꽂으면은 스마트폰 영상이 이쪽으로 오든지 또는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런 블랙박스가 통화 기능까지 가끔 있어서 뭐 중앙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해주든지 그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아예 부여가 돼가지고 이게 거기서 클릭을 하면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뭐 집 전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전화 기능까지 부여한 블랙박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인터넷이 당연히 되겠죠. 인터넷이나 위성 부분이 됐든 어디 가도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그때를 연결해도 되죠. 여기 스마트폰 연결해도 되고 그 상태 뭐 이렇게 영화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든지 아니면 내장하든지 이런 기능을 평상시에 그냥 내장하고 있다가 그걸 선택적으로 봐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저도 스마트폰을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파수 발생기를 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뭐 수십 개의 전파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십 개의 전파 대역을 영화 채널처럼 해가지고 TV 채널처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전파가 안 되면 저쪽으로 전파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속도가 빠르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뭐 전용 채널이 있다든지 또는 회사의 중앙 서비스 업자가 아예 그냥 이게는 번호끼리 서로 휴대폰 스마트폰끼리 서로 통신하는 워키토키 통신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 방식의 스마트폰 방식은 이렇게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을 통해서 비밀 조합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중에 하나는 그렇죠. 그 비밀번호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서로 간에 그 동호회끼리 통신할 때는 수신을 거절하고 지금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수신 거절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해서 서로 간에 뭐 동호회인데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딱 들어오는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또 무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서로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송수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워키토키 방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하나에 10개 큰 안테나보다는 그다음 100개, 1000개라도 작은 미니 안테나를 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 거리를 갖다 쏴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처럼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죠. 향후 블랙박스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될 때 거리를 자동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광학 렌즈 방식이지만 싸게 맞겠어요. 레이더 소저 방식으로 스마트폰처럼 거리를 딱 자동 측정하고 전파를 쏴가지고 뭐 박쥐가 전파 쏘는 것처럼, 그래서 영상 촬영도 거기서 이제 직접 광학 렌즈 방식을 넘어서서 영상 촬영도 동시에 다 하고, 뭐 전후좌우 다 할 수 있겠죠. 전후좌우 다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하나는 전면만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광학렌즈 방식으로 해서 전후면을 다 본다든지, 뭐 드론 같은 거 촬영할 때 드론 같은 데는 전체 사방의 화면을 앞뒤 위 아래 뭐 좌우 이런 식으로 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광학렌즈 방식과 이렇게 레이더 소저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드론과 비행체에서 그렇게 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 안에도 무선 확성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멀리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성기 기능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피커도 하나의 스피커 안에 여러 개 미니 스피커가 들어있는 제 기술 구조, 또는 공장, 왕도매, 그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 이렇게 뭐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뭐 그다음에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대중서 형태로 안에 스피커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하는 하나의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가 다중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스피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축에 구리선을 감아놨을 때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거기다가 연구 자석을 서로 두께가 통째로 큰 거를 한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러 개의 결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뭐 원통형으로 사방이 하셔도 되고 전기를 살짝 걸어가지고 소리를 더 증폭시키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은 연구 자석이 회전축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주위를 원통형으로 360도로 구리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2개의 줄을 끌어내릴까요? 4개, 6개, 8개 좀 숫자를 많이 해서 아주 거기서 이제 다중 스피커의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서 그걸 이제 스피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 축이 2개, 3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하는 판은 서로 하나의 판이 아니라 이런 서로 사이즈가 구경이 틀린 그런 판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개의 판을 사용하셔서 진공판으로 만드시면, 울림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제 방식으로 이렇게 드론처럼 좌표 방식을 사용하셔가지고 한반도 크기로 해가지고 GPS잖아요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제 한반도 크기로 해서 좌표 방식을 사용하셔가지고 뭐 한반도를 이렇게 몇십 조 또는 몇백 조의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좌표를 만든 다음에 그 좌표를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죠. 블랙박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차량 속도기도 보면은 몇 킬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어디부터 어디 갈 때까지 그런 것처럼 좌표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좌표 방식 도입하고 또는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블랙박스 기능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드론도 이제 드론 같은 거 비행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자동차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배도 어쩌면 가능합니다. 배도 이제 그런 기능을 부여하시면 가능하겠죠. 한반도 해역이라든지 전세계 해역을 이렇게 또 이렇게 좌표로 쪼개놓은 이런 것과 자신이 움직이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몇 킬로에 사방 수십 킬로다 아니면 몇 킬로다. 지금 비행체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겠죠. 그것을 갖다가 영상 그 좌표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짜는 좌표 방식을 같이 도입을 한다는 거죠. 드론과 비행체에도 가능하고 자동차에도 가능하고요. 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좌표 방식을 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율비행 모든 로봇들, 자율비행 로봇들에게도 뭐 청소기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청소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전파를 쏴가지고 사방 몇 킬로를 보고 전파의 상황을 더 나아가서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니까요. 전파를 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 안에서 전후좌우 뭐 위아래 이렇게 비행체는 위아래겠죠. 자동차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 선박도 전후좌우까지 다 포함합니다. 또는 위아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파로 그냥 소나를 대신해서 그냥 촬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영상 촬영실으로 가가지고 전후좌우 사정하고 몇 킬로 있다. 서로가 그 목표물까지 몇 킬로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좌표 방식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을 잡는 이중 구조의 전체 지구나 또는 한반도 또는 전체 모든 것을 수천 조 중에 수천 뭐 이렇게 수십 조 이런 식으로 조 단위로 쪼개가지고 좌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중심으로 해 좌표를 만드는 방식을 두 가지로 혼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거기서 그 표적이 이제 이동할 때까지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 표정이 이제 그쪽 부분은 제가 그 키트 달 때 재래식 했다가 키트 달아갖고 움직일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또 드론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표적이 목표물이 움직였으면은 위성에서 이제 그 움직인 것을 가르쳐주고 좌표를 쏴주는 방식도 되죠. GPS 방식처럼.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것을 전후좌우 사방을 이렇게 전파를 쏴서 영상 촬영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니까 영상 촬영처럼 들어가서 그래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자동 위치를 자신과의 거리가 얼마 또 동서남북 얼마 이런 어디 이런 식으로 몇 도 각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의 좌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자동차 안에도 배 안에도 이것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안에서도 이 기능이 들어가면 제 기술 기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내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서로 이제 이렇게 드론 편대다. 드론이 서로 사방 몇 킬로 떨어져 각각의 영상 촬영을 CCTV처럼 촬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선 포트처럼 어떤 휴대용 어떤 그 중계기, 휴대용 종합적으로 무선을 총괄해주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 컴퓨터 꺼져서 채팅 방식으로 해서 각 드론 50개에서 들어오는 것을 촬영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CCTV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무선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CCTV 또는 유선으로 관리하는 CCTV도 이런 식으로 채팅 방식으로 한다고 유선 포트를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각 전파를 이런 무선 포트 안에 50개 되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혼자서 담당하기 힘드니까 밑에 내부 안에 무선 포트, 무선을 신호를 송수신을 담당하는 새끼 무선 성포 미니로 이렇게 몇 대씩을 담당을 하는 미니 무선 포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라고 합니다. 또는 대중소 형태로 해서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그다음에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왕도매 공장 왕도매 또는 이렇게 대리점 이런 식으로 기술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지금은 이게 대중소 3단계지만 4단계, 5단계도 가능하다.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포트 안에 무선 포트,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서 자기가 전기를 송수신을 하거나 신호를 송수신할 때 유선 포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새끼 유선 포트 신호를 관리하는 또는 전기를 송수신을 담당하는 종국기를 이런 것을 작은 규모로 같이 노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호소 전기선이다 그랬을 때는 컴퓨터다 그러면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각각 나가게 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포트가 컴퓨터나 이런 기기 안에 들어가서 드론 조종하듯이 그 전파를 이렇게 묶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인식 코드가 되고요. 각 부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인식 코드를 해서 그에 따라 신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출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이다. 우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입니다. 이 드론 50개 조종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드론과의 무선 통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물품입니다. 뭐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 없죠. 그것을 수십 개를 서로 약속돼 가지고 뭐 시간대마다 바꾼다든지 파형을, 전파의 주파수 통신 파형을 비상벨을 누르면 또 다른 주파수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도 드론 조종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드론에게 비밀 통신이 되겠죠. 서로 그 중에 전파에 묶음 하나는 서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를 서로 이렇게 암구어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한 인식 코드. 그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수신을 안 맞으면 수신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적인지 악인지 알아야죠. 다른 적군이 이걸 드론 조종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식표가 있어야 되겠죠. 아군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드론에서 50군데에서 촬영하는 것을 들어온다. CCTV처럼 사방에 띄워놓고 하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 지상에서는 CCTV 작은 CCTV 촬영용 CCTV를 수색 부대가 이렇게 사방을 배치해 놓고 휴대용으로 배치해놓고 무선으로 통신하는 이런 CCTV가 있을 수 있다. CCTV에도 유선으로 하는 게 있고 무선으로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이다. 또는 제가 그 현관문 비디오, 블랙박스, 그다음에 CCTV를 총괄하는 서로 이형 간에 서로 다른 기기 간의 제품은 호환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표준이 국제적인 표준이나 국내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거나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또는 TV 간에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조명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무선으로 통신을 하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다. 스마트폰도 이에게 가입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부여를 하고 앱이 있으면 이거 통신이 가능한 거야 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이 자체 기기를 통해서 전체를 조절할 수 있다. 눌러가지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도 역시 새끼 무선 포트 여러 개 담당하기 위한 새끼들이 조그만 것이 또 무선 포트들이 더 들어가서 일을 효율적으로 일꾼들을 많이 동원해서 분산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형 기기들 간에도 앞으로 이제 가능해진다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CCTV에서도 소리가 있듯이 무선 드론을 통해서도 내가 그쪽에 드론을 어느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택배 배달을 했다. 택배 배달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고객과의 통신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거기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런 드론에도 무선 CCTV에다가 제가 마이크 스피커 체제를 넣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방문자에게 멀리 떨어져서도 거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서로. 그다음에 내가 뭐 가령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걸 적용하자면 스마트폰을 몇 킬로 내 자체적인 통신을 통해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은 뭐 다른 서비스 업자가 사업을 이렇게 서비스 해주겠죠. 와이파이를 통하든지.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인 무선 통신 현관문을 내가 이렇게 사방 편의점 갔는데 그 사람 와가지고 편의점 누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을 누르면 현관문 비디오를 통해서 나하고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하고 멀리 떨어져서도 어떤 전체 집안에 무선 포트가 있어가지고 현관문 비디오, 블랙박스 또는 뭐 조명, TV 기차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다 총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그 무선 포트 자체에서 신호를 중계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하고 현관문 비디오에서 이쪽 이렇게 스마트폰 중계기로 이렇게 서로 누르면
신호가 주고 뭐 여기서 다시 중계해서 스마트폰으로 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파수 발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주파수 발생기가 있는 종합적인 집안에서 무슨 가전들을 각종 가정들이라든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드론처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현관 비대면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채팅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종합적인 무선 포트처럼 해가지고 그것이 유선일 수도 있어요. 유선일 수도 있고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만드는 사람 많은데 어떤 것은 유선, 어떤 것은 무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 방식입니다. 그것은 제 방식이죠. 이거를 신호를 쏴주면 워키토키 방식처럼 이렇게 주파수 발생 종합적으로 집에서 관리해주는 무선 포트가 현관문에서 곧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나한테 채팅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전파를 쏴서 송출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중계해서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상대방과 영상을 보고 지금도 이렇게 그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밖에서 홈캠 보면 와이파이를 통해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한테 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적인 그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가지 묶음으로 무선 집안에서 이 무선 중계기, 무선 포트가 신호를 첨가해주는 모든 가전들과 블랙박스 현관문 CCTV로 총합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꽂으면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채팅 방식으로 CCTV 보거나 블랙박스를 내가 보거나 현관문 비디오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꽂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파를 쏴주면 내가 멀리 있어도 사방 그 전파가 닿는 거리 내에서는 편의점 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밖에 이렇게 딱 스마트폰 보면서 집 근처에 갔다 이럴 수도 있고 집 근처 식사하러 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현관문에 방문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여기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인해서 이 무선 중계기가 더 기능을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CCTV 하나의 스마트폰만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가족끼리, 뭐 친척끼리, 뭐 친구끼리 이게 가입이 해서 워키토키 동호회처럼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 연결이 되면은 거기 쪽에도 신호를 근처에 사방 몇 킬로 내에 있기만 하면 신호가 도달한 지역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이거 갖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비상벨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스마트폰의 비상벨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이렇게 위험을 대처를 해준대요. 그쪽 영상을 내가 보고 허용을 한 사람 CCTV를 보고 집안에 있는 사정이라든지 밖에 현관문의 사정을 보고 대신 112에 신고 이런 기능을 비상벨 시스템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능입니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각 스마트폰끼리 어떤 앱을 인터넷을 통해서 앱이 있어가지고 비상벨을 시스템을 눌러주면 그게 그 동호회처럼 인터넷은 이제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있겠죠. 이동통신처럼 해서 서로 간에 비상벨을 넣어가지고 경호원 채용하기 힘들잖아요. 또 경호원 채용하기 힘들고 보안 서비스를 갖다가 뭐 자기가 어디 놀러 갔는데 항상 경호원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상벨을 눌러주면 이렇게 서로 간에 동호회끼리 아는 사람끼리, 친구끼리, 친척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연락해서 대신 나의 위험 상황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혼자서 이렇게 비상벨만 누르면 그거 장치가 뜨는 거예요. 동시에 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이쪽에 전송이 된다든지 그건 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당처럼 그 휴대폰 촬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안 서비스 업체에서도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이것을 나눠줘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한 녹음을 한다든지 CCTV 기능처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가지 묶음이 되겠죠. 나눠줘가지고 고객에게 비상벨 시스템처럼 해서 휴대폰 안에 탑재를 해도 되지만 앱으로 따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조그만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소리나 영상을 이렇게 촬영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쪽 회사와 연결되어서 이 상황을 알고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출동을 해주거나 이런 보안 서비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비상벨 시스템, 비상적인 연락망을 가질 수 있고, 또는 그 기기를 그것이 아니라 경호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기기를 통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쪽 상황과 서로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그냥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통신기기를 이런 귀에 딱 꽂아도 되고 좀 더 커도 되고, 갖고 다녀도 열쇠고리 좀 갖고 다녀 주머니에 넣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줘서 통화를 내가 해야 될 때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을 못할 때 상대방이 만약에 칼 들고 있다, 위험 상황이다, 그러면 잠시 버튼만 누르면 이 상황이 녹음이 되고 영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가입자 자신들과 연결된 어떤 뭐 우선 초인종은 하나당 하나씩이지만 이거는 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앱이 있어,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10사람이래 20사람에게 정해진 사람에게 회사에서 기기가 만들기에 나름이겠죠. 전파를 쏴서 통신할 때 이것을 동시에 비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 방식을 제가 제안을 드려, 이런 방식의 기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워키토키 방식에 있어서 중계 기능을 스마트폰 자체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를 만들어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영상 통화든지 앞으로 스마트폰도 되게 가능하고, 서로 파형에 틀린 전파 여러 가지 묶음을 사용하거나, 그 중에서는 제 스마트폰 방식처럼 전파를 갖다가 여러 개로 이제 스스로 창출을 해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도 군도 무선 통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 바꿔가지고 서로 이것이 잘 안 되면 저쪽 이런 식으로 바꿔서 통신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무선 통신 통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비상벨 연락 전환 당했을 때나 아니면 산속에 고립됐을 때 자기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누르면은 동시에 50명에게 전달이 된다든지 주변에 있는 전파가 닿는 모든 곳에서 연결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렇죠. 뭐 문자도 가능하겠죠. 문자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능한 워키토키 방식인데 지금까지 블랙박스 근데 서로 간에 문자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키보드 소프트 키보드를 넣으면 되겠죠.